화면 밖 당신의 시선이 머무는 이 어둠 속에는 아직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잔혹한 미학이 숨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현대 미술계에서 천재로 불렸던 작가 강현이 자신의 창작열을 극대화하기 위해 산 사람의 육체와 영혼이 겪는 극한의 고통을 수집하고 기록했던 끔찍한 의식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의 작품은 평단에서 인간 내면의 가장 어두운 붉은색이라는 찬사를 받았지만 그 색채의 원료는 희생자들의 피와 고통의 절규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진정한 예술의 경계를 넘어서 인간의 존엄을 산산조각낸 광적인 창조의 기록입니다. 강현은 젊은 나이에 이미 독창적이고 충격적인 작품 세계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예술가였다. 그의 주된 주제는 극한의 고통 속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움이었고 그의 작품 속 붉은색은 마치 살아있는 피처럼 강렬하고 생생했다. 평론가들은 그의 붉은색을 인간의 절망과 고통이 정제된 궁극의 색채라고 극찬했지만 그 누구도 그 색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알지 못했다. 그의 미술관은 언제나 침묵과 숭배의 분위기로 가득했고 사람들은 그 강렬한 붉은 색채 앞에서 숨쉬는 것조차 어려워했다. 강현은 자신의 예술적 경지를 더 높이 끌어올리기 위해 단순한 상상이나 감정을 넘어 진짜 고통의 에너지를 작품에 담아야 한다는 광적인 믿음에 사로잡혔다. 그는 도시 외곽의 폐공장 지하 깊숙한 곳에 자신의 스튜디오를 만들고 그곳을 감정 수집실이라고 불렀다. 이곳은 작품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 인간의 고통과 절규를 수집하는 잔혹한 실험실이었다. 스튜디오 전체는 방음시설로 완벽하게 덮여 있었고 내부의 공기는 항상 묘한 쇠냄새와 달콤한 부패의 냄새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특히 스튜디오 중앙에는 천장에서부터 내려오는 거대한 금속 파이프들이 캔버스 주변을 감싸고 있었는데 이 파이프들은 희생자의 체액과 공포를 응축한 액체를 순환시키는 장치였다. 강현은 명성을 이용해 사회에서 쉽게 잊히거나 사라질 수 있는 사람들을 은밀하게 자신의 스튜디오로 끌어들였다. 그는 그들을 캔버스 옆에 특수 제작된 금속 테이블에 묶어두고 그들의 육체와 정신에 극한의 고통을 가하는 의식을 시작했다. 강현이 추구한 것은 단순한 육체적 상해가 아니었다. 그는 희생자가 느끼는 절망, 공포, 그리고 영혼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의 순간에만 분비되는 특정 화학 물질을 수집하는 것에 집착했다. 강현은 이 화학 물질이 캔버스에 칠해진 순간 그림을 보는 모든 이들에게 희생자의 고통을 미세하게 전이시킨다고 믿었다. 강현은 먼저 희생자의 시신경을 가늘고 날카로운 바늘로 건드려 빛이 사라지는 고통을 기록했다. 이 고통은 희생자의 눈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공포를 새겼다. 희생자의 눈동자는 극심한 통증 속에서 경련했고 강현은 그 눈동자가 완전히 비어버리는 순간을 놓치지 않고 카메라에 담았다. 그 다음 그는 희생자의 피부를 극도로 예민하게 만든 후 수백 개의 날카로운 칼날이 달린 기계로 몸 전체를 천천히 핥혔다. 이 기계는 피부를 깊게 파고들지 않았지만 신경말단을 자극하여 희생자가 느낄 수 있는 극한의 고통을 최대치로 끌어올렸다. 희생자의 절규가 스튜디오를 채울 때마다 강현은 그 소리를 가장 순수한 형태의 음악이라고 부르며 끔찍한 황홀경에 빠졌다. 그는 절규하는 희생자의 입을 클로즈업하여 그 입에서 나오는 비명소리의 파형을 측정하고 기록하는 잔인한 행위까지 서슴지 않았다. 이 모든 과정은 강현이 만든 고통의 미학 노트라는 낡은 장부에 꼼꼼하게 시간 단위로 기록되었다. 강현이 최종적으로 수집한 것은 희생자의 피와 절규가 응축된 액체였다. 그는 희생자가 고통에 절규할 때마다 몸에서 흘러나오는 피와 극도의 스트레스 속에서 분비되는 땀 그리고 찢어진 피부에서 나오는 체액을 특수하게 설계된 장치로 수집했다. 이 액체는 희생자의 모든 고통과 절망이 농축된 에센스였으며 강현은 이 액체를 자신의 붉은색 물감에 섞어 작품을 완성했다. 그의 작품 속에서 빛나는 붉은색은 단순한 염료가 아니라 희생자의 살아있는 고통 그 자체였다. 이 액체를 물감에 섞을 때마다 캔버스 위에서는 희미하게 고통에 절규하던 희생자의 환영이 아른거리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다. 강현은 물감을 섞을 때마다 희생자의 영혼이 자신의 작품 속으로 봉인되는 듯한 소름 끼치는 만족감을 느꼈다. 강현의 작품은 날이 갈수록 더욱 잔혹하고 생생해졌다. 그는 고통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희생자가 절규하며 만들어낸 신체의 뒤틀림, 얼굴의 일그러짐을
실시간으로 기록하여 작품의 구도와 형태로 활용했다. 그의 그림 속 인물들의 표정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통의 순간을 영원히 박제한 듯했고, 관람객들은 그 앞에서 기묘한 전율과 혐오를 동시에 느꼈다. 그들은 알지 못했다. 그림 속 인물들의 표정은 강연의 스튜디오 지하에서 실제 희생자들이 마지막 순간에 지었던 표정이라는 것을. 특히 그의 대작 절규의 심연이라는 작품 속에서 중앙에 그려진 여인의 눈동자는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텅 빈 절망감을 담고 있었는데, 의인은 강연이 가장 오랫동안 고통을 수집했던 희생자의 눈동자와 놀랍도록 일치했다. 어느 날 강연의 조수였던 민호는 스튜디오의 지하에서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다. 민호는 강연이 고통 수집 의식을 진행한 후 남은 희생자의 잔해를 발견했다. 희생자의 육신은 신경계가 완전히 파괴되어 있었고, 몸 전체의 피부는 극한의 고통 속에 마치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 있었다. 이 굳은 피부는 마치 고통이 새겨진 석고상처럼 보였다. 강연은 고통을 다 뽑아낸 육신을 버리지 않고 고통의 흔적이 남은 조각상이라 부르며 스튜디오 한쪽에 진열해 놓았다. 이 시체들은 마치 영원한 절규의 조각상처럼 보였다. 강연은 이 조각상들을 배경으로 새로운 그림을 구상하며 이 잔해들조차 자신의 예술 세계의 일부라고 칭송했다. 이 고통의 조각상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미세하게 붉은색을 띠기 시작했고, 스튜디오 내부에서는 마치 조각상들이 숨을 쉬는 듯한 기분 나쁜 마찰음이 계속되었다. 민호는 공포에 질려 경찰에 신고했지만 강연은 이미 세계적인 예술가였다. 경찰은 증거를 찾기 위해 스튜디오 지하를 수색했지만 강연은 모든 잔해를 완벽하게 은폐했고, 희생자들의 피와 체액이 섞인 물감을 특별한 유기 염료라고 속였다.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강연을 풀어줄 수밖에 없었다. 강연은 풀려난 후 민호를 찾아와 섬뜩하게 속삭였다. 내가 나의 가장 순수한 작품을 방해했어. 이제 너의 고통이 나의 다음 색채가 될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물감의 비린내처럼 민호의 귓가를 맴돌았다. 강연은 민호를 자신의 지하 스튜디오로 끌고 왔다. 이번 의식은 이전과는 차원이 달랐다. 강연은 민호에게 예술가의 저주를 선사하겠다며 민호의 눈꺼풀을 강제로 열어놓은 채 자신이 그동안 수집했던 모든 고통의 순간이 담긴 영상을 반복해서 보게 했다. 영상 속에는 이전에 희생된 사람들의 마지막 절규, 사지가 뒤틀리는 고통, 그리고 피부가 찢어지는 끔찍한 광경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민호는 자신의 눈을 감을 수 없었고, 강연은 민호가 겪는 극한의 정신적 고통을 영상으로 기록했다. 민호의 눈앞에는 수많은 희생자들의 얼굴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고, 그들의 고통이 민호의 정신을 직접 찢어발기는 듯했다. 민호의 정신은 몇 시간 만에 완전히 파괴되었다. 그는 영상 속의 고통을 마치 자신이 겪는 것처럼 느꼈고, 그의 뇌는 수많은 희생자의 고통을 감당하지 못하고 붕괴했다. 강연은 민호의 얼굴을 캠퍼스 가까이에 대고 그가 짓는 극한의 절망적인 표정을 자신의 새 작품의 모델로 삼았다. 민호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강연은 그것조차 완벽한 붉은색을 위한 촉매라고 찬양하며 붓을 움직였다. 그는 민호의 피눈물을 직접 붓에 묻혀 캔버스의 마지막 점을 찍었다. 강연은 민호의 피눈물로 완성된 이 그림을 영혼의 붉은 점이라고 명명하며 자신의 예술적 정점을 찍었다고 선언했다. 결국 민호는 정신을 잃었고 강연은 그를 버렸다. 민호는 병원에 실려갔지만 그의 정신은 영원히 회복되지 않았다. 그는 눈을 뜬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그의 눈동자는 강연의 스튜디오 지하의 끔찍한 고통들을 영원히 투영하는 듯했다. 그는 가끔씩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피부를 뜯어내려 시도했는데, 마치 강연이 그의 육체에 새긴 고통을 스스로 지우려는 듯한 끔찍한 행동이었다. 민호의 몸에서는 강연의 물감에서 나는 것과 똑같은 쇠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나왔다. 민호가 지냈던 병실에서는 밤마다 알 수 없는 쇠가 긁히는 듯한 소리와 함께 더 아파야 해 라고 중얼거리는 강연의 환청이 들리기 시작했다. 강연은 이 사건 이후 자신의 고통 수집 의식을 더욱 은밀하게 진행했다. 그의 작품은 더욱 깊고 잔혹한 붉은색을 띠게 되었고, 평단은 그에게 고통의 미학을 완성한 진정한 천재라는 최고의 찬사를 보냈다. 하지만 그의 미술관이 열리는 날 관람객들은
그의 그림 속 붉은색 물감에서 희미하게 비린내가 난다는 끔찍한 감각을 호소했다. 그들은 알지 못했다. 그 냄새는 그들의 눈앞에 있는 작품이 수많은 희생자의 피와 절기로 완성된 고통의 정수임을. 강현은 자신의 예술적 영감을 유지하기 위해 관람객들이 자신의 그림을 볼 때마다 희생자들의 고통을 미세하게 느끼도록 물감에 특수한 처리를 했다는 소문이 은밀하게 돌았다. 강현은 지금도 세계적인 찬사를 받으며 활동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스튜디오에서 다음 희생자를 찾고 있다. 그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영원히 시들지 않는 완벽한 붉은색이며, 이를 위해 그는 세상 모든 인간의 고통을 수집하고 기록하는 광적인 의식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의 다음 작품의 캔버스는 가장 순수한 고통을 가진 당신이 될지도 모른다. 그의 그림 속 붉은색은 영원히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 당신의 가장 깊은 고통의 순간을 기다리면서.